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오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각 세션이 끝날 때 방청인들의 사면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작성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 오후 세션을 마칠 때 발언의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 모두에게 충분한 발언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후 세션 7세션에 출석한 증인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찍던데요? 참석한 증인 확인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유승재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허유정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정책부장. 이 호칭은 그 직책은 참사단체의 직책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 확인은 미리 위원회에서 완료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미 선사였으므로 선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유승재 증인 외에 최원준, 허유정 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재 증인이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2026년 3월 13일 유승재. 방금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처벌 방지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전하겠다는 서약을 강퇴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하는 경우 법 제72조 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여 이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 전 대통령이 윤석열 증인을 출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에 갖고 있는 재판부 형사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오늘 출석하지 않아서 방금 전에 위원회를 입시회를 열어서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이 변호인 선임하기입니다.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석 뒷자리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션 7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나 라는 주제로 청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을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이 가동되면 가동돼야 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용산구가 언제 가동했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참사 당시 용산구청이 작성했던 보도자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든 증인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위한 정문자위원 유영진 위원이십니다. 정문자위원부터 신문해 주십시오. 네, 박희영 증인, 승재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증인, 증인은 참사 당시에도 현재도 용산구청장이시죠?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구청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고, 재난 안전관리 분명과 용산구 안전관리 계획 등에 따라 설치되는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입니다. 또한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위원으로 두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증인은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시행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8조, 19조, 20조에 좀 글씨가 작은데 이 빨간색으로 그어진 구청장의 역할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재난안전법상의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할 긴급 구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또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즉시 수사 편향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항암부 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네. 자,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법에 있는 것처럼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나요? 충분히 수용하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 잘 네. 안 들립니다. 네, 충분히 수행했느냐라는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없다고 미흡했죠. 많이 미흡했죠. 예. 자, PPT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자, 박희영 증인이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증인은 참사 당일 22시 51분 이태원 장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구청장님 사망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 여기 경찰도 있고 구급차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죠. 이거 장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받으셨죠? 그렇게 맞지 않고요. 제 기억으로는 구청장님 사망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네. 예,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51분에 인지하셨죠. 51분에 바로 인지 못하고 53분에 인지해서 53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 22시 51분에 받았고 53분에 인지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네네. 지금 확인했는데 문자는 구청장 증인이 말씀하신 사망이라고 하는 문자가 맞고 뒤에 전화 통화 내용에서 이 전화 통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아마 그 53분에 제가 이게 그 본인의 무슨 가족의 일인가 해서 전화해서 들은 게 전에 네네네. 자, 그럼 정확하게 51분에 문자를 사망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고 그 53분에 통화를 통해서 저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3분에 인지를 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재난안전법에서 봤다시피 증인은 신고를 받았습니다. 장인연합회로부터. 그래서 신고를 받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습니까? 일단 비서실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네. 문자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현장에 나간다. 그래서 뭐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으니 하면서 통보를 일단 해줬습니다. 네. 앞에 우리가 재난안전법에 보셨죠? 재난이 발생할 시 즉시 용산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산 소방서장에게 통보했나요? 이미 그 전화 받을 때 소방서 경찰서가 다 나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현장에 나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있더라도 법상 그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통보하면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예, 비서실 단톡방에 게시하는 사진입니다.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또한 증인은 참사 당일 22시 59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해서 재난 상황을 직접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23시 11분에 참사 현장 사진을 비서실 단톡방에 보냈죠. 저 사진이 지금 비서실 단톡방에 보낸 사진이죠.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방에 제가 보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도착을 50분에 도착을 해서 비서실 단톡방에 보냈는데 그리고 무엇을 했나요? 지금 비서실에 연락을 하고 비서실에서 아마 비상 연락만 받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볼 때 핸드폰을 보거나 시간을 볼 시간은 안 됐지만 제가 현장에 있는데 당직실에서 나와서 저한테 간단하게 그래서 설명하십시오. 상황 전파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나서는 직원이 제게 오질 않아서 계속 현장의 중요해서 현장에 일단 아무도 지금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해서 현장을 벗어나지. 자, 현장이 중요하셨다는데 앞에 재난안전법을 저기 화면도 보여주고 제가 직접 읽기도 했습니다. 자, 구청장은 그 재난을 인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비서한테 사진 보내거나 비서한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구청 그 부구청장, 그다음 담당 국과장들 간부들에게 연락을 해서 참사 대응 및 수습 조치를 위해서 재대문을 뿌려야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지시한 적이 있나요? 제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비서실에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상황 전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요, 잠깐만요. 제 질문은 대응 및 수습 조치를 지휘하거나 지시하였나 이 말입니다. 네. 이 지시는 재대문을 구성해라, 네. 재난 상황실을 구성해라라고 전화로- 지시를 했냐고. 네, 전화로 부구청장하고 지시를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죠. 증거가 부구청장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좀 이따 네, 부총장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또한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서울 소방이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그 제가 인지하기 이전에 경찰서와 소방이 현장에서 그거는 본인의 자의적 판단이죠. 아까 재난안전법 같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재난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행안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알고 있건 어쨌든 구청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의적 해석을 해서 알 것이다라고 역할을 연기한 것 아닙니까? 그때 판단은 서울 소방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서울시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이죠. 법상으로는 본인이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지금 늦게 인지했고 통보도 하지 않아서 서울시와 행안부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인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가장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용산구가 늦었기 때문에 그 서울시나 행안부가 먼저 한 것입니다. 예.
박희영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자, 22시 59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고 용산구청에는 다음날 30일 0시 50분에 용산구청에 도착을 했죠. 네, 약 2시간 정도 참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참사 현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 직원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지배동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직원 소집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하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배동을 자, 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박희영 청장이 2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냐면 경광고를 들고 인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재난안전법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참사 현장에 가서 경광고 들고 인파 관리하는 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역할입니까? 그 당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지금 구청 직원들하고 정확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요, 자, 증인 돼요. 참사 현장에 있으면 보통이 힘들었죠. 구청을 가셔야죠. 구청을 바로 가셔야죠. 그 참사 현장에 잠깐 들러서 현장을 파악했으면 구청에 가서 구청장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제대분을 뿌리고요. 아까 얘기한 행안부 장관하고 서울시장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의료기관하고 연락을 하고 지금 어제 오늘 오전까지 그 청문회하면서 경찰, 소방, 심지어는 이태원 역사의 역장조차도 용산구 요청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용산구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유관기관에 협력을 하고 대응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경광송 들고 있고 계속 비서실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게 구청장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청 안에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구청에 가셔서 소집을 하셔야죠. 가서 간부들 통해서 해야지. 직원들 소집권자잖아요. 당연히 소집을 요구했고 명령했지만 그 직원들이 실무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동안 혼자서 구청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구청장입니다. 증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고 구청장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경광봉 들고 여기서 2시간을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첫날 봤다시피 전단지 제거하고 사진이나 보내고 그런 게 구청장이 아닙니다. 구청에 가서 제대로 빨리 구성을 하고 협력기관에 연락을 하고 협력 확인을 받고 보내고 해야 되는 게 역할입니다. 예. 유승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부구청장이었죠? 네. 네. 증인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직원들로부터 아무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에 결정을 그렇죠? 몇 시쯤 연락을 받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1시 15분쯤 네, 23시 12분경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네.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때 그 당직실이 상시 재난 상황실로 용산구에 있었고, 네. 그죠? 구청장은 10시 59분에 현장에 있었고, 근데 부구청장은 서울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30일날 10시 21분에 용산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용산구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이거 아시죠? 네, 구청장님? 예. 자, 초기 대응에 2- 징후 보고가 있습니다. 징후 보고에 보면 안전재난 과장이 입장 그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초기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행안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당직 사령은 상황을 접수하는 즉시 소방 부서장이나 간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중대하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경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 당직실에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당직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나중에 일단 경황이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당직실. 네, 당직실이 경황이 없을 때 다음 주시는 주십시오. 예, 자, 당직 근무 명령입니다. 자, 당직실이 그 야간이나 주말에는 재난 상황실 역할을 합니다. 당시 재난 상황실이고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간부들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자, 정신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 당직했던 5명 직원들이 본인들이 그 상시 재난 상황실 역할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 평소에 부구청장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 담당 직원들 교육을 하고 어떻게 매뉴얼을 수집시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로 알고 있는 매뉴얼도 기재돼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특히나 용산구에 구청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매일 확인할 수는. 물론 매일 하라는 게 아니죠. 문제는 5명의 당직실 직원들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재난 상황실 역할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유순재 증인. 증인이 23시 12분경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박희영 증인으로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조치를 지휘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참사라고까지는 인지가 안 됐고요. 서울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이태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혹시 보충을 알고 계시냐, 이 정도의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전화한 게 당직실이었습니다. 당직실에 전화했더니 당직사령이 현장에 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당직 그런 직원들 어디 있냐 다 외부에 나가 자, 있다. 증인 제 질문은 제 질문은 그 과정을 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얼른 옷만 갈아입고 쪽으로 가자. 저희 와이프한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냥 가면서 저는 계속 전화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는 도중에 여기저기 이제 안전관리국장한테도 하고 부부과장한테도 하고 그러다가 비서실장하고 한 다음에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몇 시입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정도로 중요하게 통화를 11시 한 4, 50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네, 11시 20, 30분이 넘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아까 확인했다시피 그 박희영 증인은 22시 59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착 즉시 그 간부들에게 연락을 했냐라고 했더니 통화가 안 돼서 통화를 저는 해서 연락받은 거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그렇죠. 연락받은 적 없죠. 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지휘를 받은 적이 없죠. 그때 그래서 청장님 현장에 계신 걸 확인하고 청장님 현장에 계시니 그럼 저는 구청으로 바로 가서 구청에서 상황실부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11시 3, 40분경이라고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박희영 증인이 현장에 도착한 게 10시 59분이고 네. 부구청장이랑 통화를 해서 대책을 논의한 게 4, 50분 지나서이고 네. 유승재 증인은 12분에 알고 또 20, 30분 지나서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었고 먼저 그 수습 조치를 지휘하거나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청장이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화는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네네네. 네, 또 확인됐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유승재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용산구청에 도착한 게 0시 22분이죠. 네. 그러면 증인이 도착하고 박희영 증인이 구청에 올 때까지 증인은 구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청장님한테 드린 말대로 상황실, 긴급 상황실을 먼저 꾸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리고 당직실에다가 간부들 소집 명령을 빨리 내려라. 그랬더니 그건 이미 소집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고. 그래서 상황실 어디다 할 거냐. 그래서 현장을 먼저 다니면서 구청 스마트 회의실을
상황실 하자 해서 준비하고 또 그럼 직원 소집하고 네.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네, 회의실 마련해 놓고 네. 그러면 구청장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러면 바로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증인이 먼저 상황 판단 회의를 할 건 아니고.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냥 전화서 해야 되는 거다 연결해야 돼서 그리고 그러면 증인 아무리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언제 설치됐어요?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정식으로 올린 거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참 뒤로 긴급 상황실이 사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희영 증인이 용산구청에 도착하고 나서 그때야 상황 판단회의를 한 거죠? 네, 그럼 상황 판단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됐어요? 상황 판단회의에서 결정한 건 제가 그 상황이 중요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황 판단회의에서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이 구청에 도착한 후에 네. 상황 판단을 했는데 그 상황 판단에서 결정된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결정된 게 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청장이 어쨌든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한 청장의 설명이 있었고 저희가 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상황 판단에서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것만 결정하신 건가요? 그때 아마 그걸 결정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것들을 얘기해서 결정한 첫 상황 판단이고 첫 상황 판단회의에서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거 맞습니까? 그것도 아마 첫 회의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조건이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시점을 특정해서 네. 자 용산구청장이 그날 밤에 현장에 있다가 구청에 왔죠. 네. 그게 몇 시예요? 50년 한 50분 그렇죠. 00시 50분 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 판단회의 바로 들어갔죠. 네. 그때 무엇을 결정했냐고요? 결정하게 정확하게 판단 자 박기영 기억은 안 증인 나는데 예, 유승현 증인 그만하시고요. 박기영 증인 그 상황 판단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사태를 직원들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 부서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 저희가 우선 네. 한 일만 먼저 하겠습니다. 박기영 증인 네, 그럼 사소한 거 말고 네, 구체적으로 네, 결정된 알겠습니다. 것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망자 임시 안치소를 저희가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실종자 접수센터하고 유가족 대기실을 저희가 또 결정해서 어디 위치로 할 건지 대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합동분향소 아마 이런 분향소를 할 거다 이런 얘기 또 그 다음에 유실물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해야 될 거다. 거기에 그 굉장히 희생자분들의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 그러면서 가장 그때 먼저 했던 거는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장들을 여러분을 보신 분이 없으니 제가 도착해서부터 소방이나 경찰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증인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걸 결정했습니다. 네, 박기영 증인 그 결정들이 네.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그리고 용산구 직원들의 생각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신환 부시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좀 설치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장소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멀지 않아야 하고 또 유가족들이 찾아오기 그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오기 좀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다 수렴하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했습니다. 어디에 하자. 네. 박기영 증인 지금 상황이 판단을 하고 있는 중에 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네.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신시를 안치해야 되는데 안치소를 제공해달라. 네. 그래서 지금
그 오늘은 다목적 체육관을 정한 거죠. 네. 그리고 육아용 대기실 장소와 실종된 신고센터를 한남동 주민센터로 한 거고 네. 이게 다 서울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지시라기보다는 협조 요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용산구청이 그 당시에 상황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러면 논의할 수 있는 박희영증이 수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다 증인이나 용산구청에서 스스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런 설치를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아니지만 서울시나 소방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게 뭔 말이야? 남들이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나온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자, 박희영 증인 이어서 물어볼게요. 네. 자, 구청장의 증인이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한 용산 소방서장, 용산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구청 직원을 연락하러 파견했다고 하면 용산구는 그 당시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23시 44분부터 06시 35분 사이에 6차례의 현장 상황 판단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도 참석을 못했죠.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하신 거예요? 네,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구청 직원을 파견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연락받은 박희영 증인 네. 지금까지 보면 네. 자 서울시 지금 그 임시 안치소, 뭐 육아등 대기실, 실종된 신고센터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지시든 요청이든 왔어야지 용산구는 움직였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현장 상황 판단회의를 하는 거는 용산구 직원을 거기다 파견하면 증인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6차례나 그날 밤에 회의가 있었는데 한 차례도 안 갔어요. 그러면 용산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희영 증인은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법에 정한 역할,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구청장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 이런 거 하나도 쓰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했고 우리는 한국직원이 잘 못해서 이랬어 이런 식의 변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미흡한 PPT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걸 보여주세요.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 유순재 증인, 자 지금 박희영 증인의 진술 들으셨죠? 네. 지금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관계자의 요청에 응답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3, 4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컨트롤 타워가 저희 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 구입니까? 구가 아니고 그거는 시 벌써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소방하고 경찰, 서울시 제대문법이 다 뿌려져 있어서 유순재 증인, 훨씬 더 많은 자 정보가 컨트롤 타워 없었어요. 서울시입니까? 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저희는 연락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재난 관리 할 수가 책임 없었습니다. 기관은 용산구입니다. 네, 그 책임이 누가 저희한테 연락을 없다는 건 받은 게 없다니요.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하라든가 이런 연락을 저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전파가 다 됐는데 어제 증언을 통해서 전파가 다 됐는데 당직 사령실에서 구청장의 지시로 지금 전단지 떼고 가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전파가 안 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구 저는 되게 구청장이 안타깝게 증인은 3년 지난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당직 안타까운 게 지금 문제가요.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지금 나는 책임이 없어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책임이 자, 거기 보세요. 지금 기본 조리 봐보십시오. 지금 17조에 보면 상황 판단 회의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명시돼 있어요. 지금 아까 부총장님 제대로 아니 부총장 유승희 증인 네. 제대로 상황 판단해서 그래서 뭘 논의하고 뭘 못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벌써 그런 요청들이 왔고 저희들은 그 요청에 대응하는 것도 사실 버거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박경 증인 우리가 막 이런 걸 논의하고 있었더니 그냥 서울시에서 이런 요청이 왔다 이랬는데 증인은 분명히 먼저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논의할 필요 없이 그냥 요청에 따르는 것도 벅차다 이런 네. 말씀이잖아요. 자, 박경 증인 지금 들었죠? 예.
그래서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름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기관의 박기영님, 자, 주단을 물을게요. 자, PPT 7번 띄워주세요. 자, 어제도 한번 PPT 7 들어주 18하고 그다음에 당직 근무 명령. 예. 자, 박기영님, 아직도 법이랑 법령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재난안전법 18조 봐주세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전담 인력을 두고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용산구에서 22년에 안전관리계획 및 당직근무 명령에 따르면 주간에는 안전재난과 야간 및 동해에는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구청은 재난안전상황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미흡한 점은 있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지? 동의하고요. 그 당시에 당직 일반적인 당직실의 기능과 함께 재난 상황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사 이후에 네. 개선들을 한다고 지금 여러 홍보를 하셨던데 어떤 걸 개선했어요? 저때 저희가 재난 상황실을 그 다음에 독립해서 아이들 재난 상황실 24시간 전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신 거고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반성적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네, 속속대책으로요. 박희영 증인 네, 22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한번 여기 보시면 이거 글씨 아까 큰 거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고가 접수되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울시 해안부 등에 보고하고 용산 소방서, 용산경찰서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를 하며 필요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증인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은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있습니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박희영 증인. 네, 자,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에서 상황 전파 및 공유를 위해 용산구에 유선 통화를 시도했으면 총 5번 미수신했습니다. 유순일 등이 이유라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아까 못 받아서 우리는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 유순일 등이 부구청장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왜 대응을 못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오늘이라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몰랐답니다. 자,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은 22시 20분경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 MDMS에서 사고 관련 정보를 수신했어요. 그리고 22시 29분에 유선 연락을 통해 동일한 사고 상황을 추가로 수신한 사실이 확인돼요. 박희영 증인 다시 확인합니다. 당시 증인의 해당 상황을 지휘계통을 통해 즉시 보고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보고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 증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재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그 당시에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청장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고 아니요. 직원만 잘 못했다. 아니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구청에서 모두 각자의 그런 재난 대응의 초동 대처에 좀 많이 미흡했다는 걸. 자, PPT 6 띄워주세요. 자, 조의 22조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작성해서 운영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청 이거 작성했습니까? 박희영 증인? 회의록 그때 이제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하다 보니까 회의록은 작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작성 하지 않은 이유가 급박해서 안 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회의록은 끝나고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돼 있는 걸 알아서 제가 어느 회의 때인가 굵직한 것들은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저희는 회의를 하면서
누군가가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은 그 상황에서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관공서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법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박형증인 PT 6중 다시 지자체장이어서 26조 내리고 6점. 그만두고 자, 싶어도 못 박경진이- 그만둔다고 주민들이 투표해서 해준다고 그 자, 자리에 공부- 있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런 것조차도 할 줄 몰라요? 말이 돼요? 자, 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상황 확인 종합하여 행정안전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에 보고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셨어요? 이것은 그 다음날 중대본이 꾸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계속 하면서 할 때는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 여기 조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상황을 확인 종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거는 참사 이후에 참사 상황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용산군이 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 활동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순재 증인 작성했습니까? 따로 작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거는 사실 그 다음날 그 대책 회의가 있을 때 그거 한 걸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못하고 용산구청이 지금 책임자인 박희영 증인과 유순재 증인 모두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 모두 계속해서 변명만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평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정무대님 인용하시겠습니다. 네, PPT 9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 보도 자료는 10월 30일 날 용산구청에서 낸 보도 자료입니다. 제목: 용산구 이태원 사고 수습 총력 지원, 박희영 구청장 사고 수습 만점 기할 것. 29일 밤 11시부터 긴급 상황 대처 노획. 자, 11시면 그 증인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11시에 긴급 상황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밑에 줄에 박희영 구청장 사고 당일 10시 50분에 현장에 도착, 59분에 도착했죠. 네. 거짓말로 도배를 해서 이태원 사고 수습 폭력 지원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구청장 알고 계시죠, 증인? 크게 얘기하십시오. 네. 네. 보도자료는 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알게 됐습니다. 이걸 내일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내일 당시의 내용을 몰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판이나 감사를 받을 때는 홍보라인에서 초안을 만들고 정책 보좌관을 통해 지동 문화를 정리해 올라온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 아니, 보도자료를 내는데 구청장 확인도 안 받고 보도자료를 냅니까? 보도자료는 가장 전력입니다. 자, 구청장은 거짓말인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재판이나 감사에서는 긴급한 상황이라 실무진이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서 그 부서에서 취합한 내용이 맞다고 보고받아서 확인했고 일일이 너무 정신이 없어 자료 대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고는 받았고 확인은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세세하게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자, 사전에 보고 받거나 그러진 않고 마지막에 다 완성된 것이지 비서실에서 이렇게 첫 보도자료가 나간답니다라는 보고만 받고 그럼 잘 하시라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지 않았다고요? 자, PPT 10번 띄워주세요. 자, 보도자료 작성 과정입니다. 자, 10월 30일 날 13시 54분에 홍보 담당관실 주무관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했고요. 14시 28분경 박희영 증인이 허유정 정책 보좌관
기관에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메시지 전송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자료 준비 중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시부터 19시 55분까지 홍보 주무관이 2차례에 걸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희영이 참사 후에 침수 현장에 도착, 시신 안치수 마련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강조하여 수정했습니다. 자, 4시 2분 이현빈 주무관이 보도자료 완료본을 허유성에게 전송했고 허유성이 보도자료 한부 출력해서 박희영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못 받았고 못 봤다고요? 이미 보도자료는 저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1시 54분이고요. 제가 2시 28분경에 홍보장관한테 저 언론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는 너무나 많은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고 이래서 좀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에서. 그래서 언론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지 저 보도 자료가 이미 초안이 작성돼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용산구청이 언론 대응을 할 필요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자,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허유정 증인, 예, 증인은 당시 구청장 정책부장관이었죠. 지금도 정책부장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보도자료 초안을 전달받고 최종본을 정리해 홍보 담당하실에 전달했죠. 네. 네. 그리고 한부 출력해서 박희영 증인에게 보여줬죠. 들고는 갔습니다. 읽어는 봤죠. 아니요,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출력해서 보여줬잖아요. 제가 출력본을 들고 구청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총장이 다른 업무를 보고 계셔서 제가 보도자료 최종본을 이렇게 작성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알아서 잘 하세요. 미안하셨습니다. 자, 지금 또 말이 바뀝니다. 다른 데에서는 인쇄 부분을 뽑아서 구청장이 유관으로 확인하였다고 재판 과정에서 허유정 증인이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진술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재판 기록에서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아마 그 재판 제가 진술 조서에서 발언했던 건 아마 훑어보셨다는 정도고 그러니까요. 그 훑어보셨다는 조서도 제가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자, 증인신문서 녹취록에 박희영이 한두 번 훑어봤다라고 했는데 훑어보는 게 안 보고 어떻게 훑어봐요? 그왜 진술과가 왔다 갔다 그래서 하니까 그 부분을 재판 과정에 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수정 요청을 한 건 훑어놨다는 게 오해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냥 제가 비었을 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정도였다라고 저는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희영 증인 네. 전혀 못 봤다는데 출력해서 읽었던 안 읽었던 허유정 증인이 출력해서 본인한테 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갖다 저희 책상에 이렇게 다 나간답니다라고만 같이 그거를 보거나 한 번도 제가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구청장이 직무유기입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구청장이 안 보고 내보냅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구청장 사고 수습 만전 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옆에 두고 가라. 이 중요한 그리고 본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확인 안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 거고요. 허유정 증인 지금 우리 담당 조사관이 수정 요청한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훑어봤다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신문 조서에 있습니다. 예, 부장님 잠깐만. 예. 법의정 증인. 지금 여기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위조의 벌을 받고 네. 지금 서약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 네. 꼭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까? 제가 그때 조사를 처음 받으면서 긴장을 한 것도 있었고 아니 지금 선택을 잘못 다른 데서 했다. 확인한 자료하고 지금 다른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오늘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제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주십시오. 자, 네, 진행하십시오. 네, 정리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효유정 증인 이 재판 과정에서 훑어봤다라고 하는 것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수정 요청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수정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신문서에는 훑어봤다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저도 잘못 끝에 난리가 아, 났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거기에 수정 요청을 증인은 진실을 말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본인이 그 신문 조서는 본인이 하는 거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희영 증인, 자 지금 저기 출력도 적고 본인은 바빠서 옆에 그냥 미쳐놨다, 알았다라고 했는데 저기 효유정 증인이 지금 훑어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그거는 호유정 증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뭐 훑어봤다 얘기는 지금이지만 팩트는 사실은 그냥 보지 않고 알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자 시청자 네. 증인께서 네. 시청자인데 네. 그와 지금 그 증언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서로 깔리고요. 또 하나가 설령 그러면 출력물을 읽지 않고 옆에 두고 나가라라고 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왜냐하면 물론 모든 보도자료를 부청장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지금 아까 보도자료 보셨다시피 부청장이 총력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이 있습니다. 지금 10시 50분에 도착했는데 59분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시에 긴급 상황 대처돌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11시면 참사 현장에 있었잖아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제가 박희영은 구경꾼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가는 것 자체를 저는 인정. 그러니까 안 봐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위가 나갔잖아요. 구청장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허위가 나갔고 그걸 보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보도자료는 공무였습니다. 구청이 공무가 그렇죠? 공문서가 지금 허위로 돼서 지금 나왔는데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PPT 11번 들어주세요. 네, 이게 연합뉴스의 보도 자료입니다. 10월 30날 오전 11시 43분에 현 참사 학생 조짐이 쓰는데 무대책 행정 비판. 그래서 저기 집 박스 안에 있는 게 용산구 관계자는 11시 50분부터 사고 긴급 대책 추진반 구성에 운영 중이라며 사전에 배치한 현장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용산구청이 뭐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급하게 14시 몇 분에 효유정 보좌관에게 흘론 내용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합뉴스에 이것이 나가고 나서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저는 저 기사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 기사를 보고 변경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언론들의 그런 문의가 있었고 하니 이렇게 이건 그냥 제 생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혼선을 주지 않고 언론들도 제대로 된 보도를 통해서 신뢰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지 이런 보도를 보고 증인 보도자료 나가는데 정신이 없어 못 봤다. 관할 구청에 관한 뉴스가 떴는데도 못 봤다. 그럼 뭐 했습니까? 뉴스도 안 보고 허위 공문이 나왔는데 결제도 안 하고 무엇을 하느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걸 안 하고 아까 본 것처럼 구청장으로서 제대분의 장, 재난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역할도 안 하고 무엇을 안 하셨습니까? 네. PPT 네, 저는 언론 모니터링을 부서에서 하지 제가 일일이 언론을 검색하고 그럴 정도의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보면 어려웠습니다. 네, 자 PPT 12번 다음 또 두 번째 허위 공문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먼저 보여주시죠. 예, 이게 용산구 재난안전대책 공부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네, 참사가 나고 난 이후에 그 10월 31일 날 운영 계획을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박스에 보시면 네, 운영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2022년 10월 29일 날 23시에 재난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게 아마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운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3시에 재난대책 상황실 설치하지 않았죠? 29일 참사 이게 용산구 이름으로 제가 나온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영 계획입니다. 저게 이제 11시로 된 거는 사실이 아니죠. 아니죠. 이게 네. 앞에 보도자료를 네. 보고 네, 뜯어 그리고 아마 보이잖아요. 타임라인, 그러니까 이거를 기회로 역산해서 시간들을 추정하다 보니 아마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는 11시 현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재난 상황실을 11시에 제가 꾸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봤다면 저는 이걸 아니라라고 했을 텐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아마 타임라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기로 저는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구 재난 관리 대책 본부는 몇 시에 구성을 했습니까? 제대로는 지금 아마 행안부랑 시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판단하는 게 다르게 보는데 용산구는 아마 우리 유승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스마트 회의실을 우리가 지금 아니, 그건 아까 네. 얘기했고요. 네. 묻는 말만 하시죠. 네. 몇 시에 구성을 했냐고요? 10월 30일 저는 1시에 대대본 구성했죠? 1시에 회의를 했으니 네, 1시간 네,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00시 50분에 구청에 들어갔고, 자, 네. 10월 30일 1시에 대대본 구성했는데 운영 계획에는 23시에 설치한 걸로 또 허위죠. 자, 앞에 PPT 다시 돌려주세요. 자, 이 운영 계획서를 결제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보시면 최초 상황 전파. 부청장은 22시 51분, 부부청장이 23시 12분. 이거는 뭐 그때도 인지한 시각이 맞죠. 용산구청 도착 시간도 10월 30일 날 00시 49분경, 부부청장은 10월 30일 날 00시 26분경. 두 증인 다 10월 30일 날 00시를 넘어서 구청에 들어갔는데 23시에 재난안전 상황실 또는 재대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결제를 보십시오. 결제에 보면 유성재 증인의 결제가 10월 31일 날 18시 45분에 유성재 증인이 결제했고 바로 그 밑에 줄에 박희영 증인이 10월 31일 날 19시 5분에 결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제 직접 하셨죠? 유승재 증인 저기 있는 18시 45분에 결제 시켰는데 결제하셨죠? 네, 결제했으니까 지금 네, 내용 보셨나요? 운영계획?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사후에 올라온 거는 좀 아니, 내용도 안 보고 결제를 합니까? 내용을 보지 않는데 그 시간까지 부청장, 부부청장 다 내용 안 봅니까? 내용을 보긴 했는데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거는 잘못된 거 저희가 인지하고 정정 기사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려 2시간을 당겨서 했는데 그럼 왜 잘못된 운영 계획서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담당 직원이 착오였다고 나중에 착오가 아니죠. 우리는 허위죠. 착오는 1, 2분이나 숫자를 잘못했을 때 착오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허위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있고 다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저도 되는데 저걸 알고 나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결제까지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고 나서 이건 아니다. 빨리 정정 보고해라 해서 정정 보고하고 했습니다. 자, 나중에 한 거에 대해서 죄송을 해서 네, 박희영 증인 자 10월 31일 날 19시 5분에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내용 안 보고 결제했습니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이 중요한 그 저기 허위 문서가 분리하고 기억이 없고 안 받고 안 했고 일관되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이 문서가 유승재 증인, 박혜영 증인 둘 다 각각 답해 주십시오. 이 문서가 내외부적으로 제출되었나요? 몰라요? 혹시 이 문서가 감사에 대비한 문서 아닙니까?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23시에 제대로 뿌렸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요?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건 오히려 그 시간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서 도움이 되는 없거든요. 그러면 왜 저런 저기 허위 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도 실무자의 처음입니다. 그거 자체를 좀 그럼 그 뒤에 이거 조사를 해서 그 실무자가 잘못 저기 세웠고 지금 결제를 두 증인만 한 게 아니에요. 문이나 국장부터해서 박소영, 최원중 과장 지금 옆에 있네요. 최원중 과장까지 지금 몇 사람이나 했습니다. 두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부적으로 이미 이 정도면은 공개가 된 겁니다. 집단적으로 저기 조작을 했다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걸 조사를 해서 무슨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취했습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처벌하라. 네. 처벌하라. 근데 그 꼬고 있는 다리부터 풀어. 예, 이 과정을 꼬고 있는 다리부터 풀어. 실무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희영 그 증인 혼자 결제했다는 거지만 지금 결제자가 몇 명입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조직적으로 조직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확인했다시피 공사부는 부청장도 몰랐다, 못 봤다, 부청장도 몰랐다, 못 봤다, 모르고 못 보면서 결제하고 모르고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구조 자료가 나가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박희영 증인? 지금 그 당시가 너무 상황이 긴박하고 그래서 아마 좀 실수라든지 오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아무런 네,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예,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저기 허위 문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치를 할 수가 없죠. 그 저기 유승재 증인이나 박희영 증인도 무기를 했거나 저는 뭐 감사용이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무능한 용산구청 관계자 모두 처벌하라. 예, 좀 정숙해 주시면 제 이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무능합니다. 지금 양성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증인 용산구청장으로 재직하실 때 경호처 관계자들과 엄청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거기 장교 숙소 5단지가 있으니까 호출 시설 뭐 이런 걸로는 아마 좀 그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종철 씨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한 번 뵀습니다. 연락을 좀 주고받으셨죠? 그거는 전화 연락하셨잖아요. 경호처를 떠나고 나서 예. 어디 갔을 때 뭐라 그럴까요? 다른 데로 전직을 했기 때문에 법무청으로 가셨어요, 법무청장. 네, 이직을 했을 때 기사 봤다 뭐 그런 정도 인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재원 용산구 비서실장이 2022년 10월 12일에 10시 19분부터 10시 34분까지 정태란에게 1회, 강일구에게 2회,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사용자에게 2회를 걸어 전화를 했는데 좀 전에 한겨레 보도에 확인해 보니까 해당 번호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종철 씨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김종철 씨는 그 카이스트 졸업생 바로 제치하고 후임 입주만 가인 경우 신기 경우를 비판받은 사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무청장으로 취임을 했던 인물이셨죠. 증인 어디 전직을 해서 예, 증인 이태원 참사 전날에 2020년 10월 28일 오전 9시 45분경에 당시 용산구 비서실장 김재원 씨가 정재환 씨에게 전화를 걸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증인이던 김재원 씨던 간에
정대만 씨하고 전화 통화하거나 앞이나 뒤에 이 김종철 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동일하게 김재원 씨가 정대만 씨하고 전화를 걸고 2분 뒤에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 연락처 명의로 전화를 겁니다. 이 통화 알고 계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셨죠? 예. 그 직후에 또 다른 경호처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김재원 씨에게 역으로 전화를 걸어 음성 통화를 합니다. 이게 경호처하고 뭐 이런 업무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많습니다. 용산구청이. 아무래도 영상 관내에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그 업무로 그 정대만 씨 얘기에 의하면 평소 박구청장 증인께서 용산 공원 조성 관련해서 자신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다. 그래서 박구청장의 증인이 일상적으로 용산구청에 적극 협조했다는 뉘앙스로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기억나는 게 용산공원에서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가로수들의 가지치기를 구청 직원들이 직접 처리했다고 자랑스럽게 생색내며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이죠? 저는 제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고요. 제가 직접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처리한 적 있으십니까? 처리한 적은 있으세요? 가지치기 한 적 있으세요? 그건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니 직접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구청 직원들이 처리한 적 있으세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지금 계속 얘기가 어제 얘기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어제는 분명히 정대환 씨하고 용산 공원 조성 관련한 얘기, 뭐 사적인 얘기만 했지 그 이외에 다른 업무로 얘기한 적 없다고 하셨죠. 가지치기 가지치기 사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하셨습니까? 가지치기 얘기를 직접 직접 처리했다고 자랑스럽게 그거는 생색내기 이제 식으로 얘기를 했다. 사적인 그 사적인 관계에서 그냥 대한 우리가 거예요. 이렇게 구청이 예. 저기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 뭐이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는? 기억도 사실은 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예.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참사 다음날 오전입니다. 지금 그 2022년 10월 30일에 오전 9시 45분 58초에 비서실장 김재원 씨가 다시 이 김종철 경호처 차장 명의로 전화를 걸어 50초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8분 뒤에 이번에는 김종철 씨가 김종철 명의 핸드폰으로 김재원에게 전화를 걸어 13초간 통화합니다. 참사 수술이 한창이어야 할 아침에 용산구청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장 명의의 핸드폰 사이에 이 통화들은 어떤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이것도 사적인 연락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전혀 아는 바가 아는 바가 없고요. 없습니까? 만약에 그때 연락이 왔다면 그 참사 다음 날그 참사 현장에 그건 모릅니다. 참사 전날을 모르고 참사 다음 날을 아십니까? 아 참사 다음 날 혹시 경호처랑 연락을 했다면 대통령께서 참사 현장에 오신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저는 추정입니다만 제가 직접 전화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그 현장에 오신다라는 연락을 우리 구청으로 왔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 어제 청문회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네. 당시 경호처 관계자 김진호 씨, 아닙니다. 그 서울청 김진호 씨는, 용산의 김진호 씨는 대통령 내외 신기 경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이 신기 경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그분이 지금과 같이 말하는 네. 용산 공원에서 대통령실 들어가는 진입로 가로수를 가지치기해야 하는 게 신기 경호고요. 전자들 제거하도록 하는 신기 경호입니다. 아시죠? 저는 직접 제거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인,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정대란이 증인에게 전송받은 전단지 제거 완료 사실이 보고 내용은 경호처 차장 김용현 또는 경호처 차장 김종철 당시 그 차장인 김종철 씨에게 전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단지 사진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전달됐을지 증인 아시는 게 있나요? 전혀 모르십니까? 참사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경호처 차장과 용산구청 비서실 사이에 반복적으로 오간 이 통화들이 전단지 제거 요청에 관한 참사 책임이 대통령실이나 경호처를 향하지 않도록 용산구청이 망하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 아닐까요? 저는 아닙니까? 저는 왜 통화를 했는지 일단은 모르고요. 전혀 그거 전단지는 뭐 제가 직접 지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네. 주님 신평 변호사가 참사 직후인 11월 3일 주님에게 메시지 하나 보냈죠.
기억 못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질서 유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어떤 압력을 느끼시더라도 절대 사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맞죠? 뭐 그런 격려의 문자를 보내신 경우는 아니죠? 선생님 그래도 혹시 사표 안 하실 겁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약속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청중께서 방청석에서 질의가 있습니다. 박혜영 증인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뭐 전단지를 제거하는 이게 아니라 한번 알아보라는 뭐 그런 뜻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찰의 요청. 근데 비서실장은 그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로 해서 네, 그건 좀.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 구청장님이 뜻하고 다 다른 거예요? 네? 구청장님이 뜻하고 다른 행동을 한 겁니까? 그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좀 이런 그 과정에서 들은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알아보라고 했는데 전화해보라고 뜻이라고 했고 했습니다. 결국은 비서실장은 구청장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렇게 한 제가 거죠. 판단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월권을 한 거고 구청장님의 뜻하고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방청석에서 여쭤본 건 왜 그런데도 역시 승인을 시키느냐? 이게 과연 그런 식으로 구청장님이 뜻하고는 다른 월권을 하는데 왜 그게 승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떤 승진의 대상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왔으니까 말하고라고 한 정도인데 그걸 이제 떼라고 지시를 하는 구청장님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이분을 승진시킨 것이 과연 구청장님의 뜻을 잘 맞들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뜻을 완전히 곡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 행사한 월거인대로 이렇게 하신 건가? 승진과 그 전단지 그 부분은 한 번도 연결짓거나 그래요. 김재원 10월 30일 날 인사고과 관련해서 입법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재원 차장 29일 날 급평기가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재원 만점마다 입법으로 승진하고 그 부산시장 부분에서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시면 굉장히 김재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앞에 세션에서 해밀턴 호텔의 도로 정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좀 더 이번 그 세션도 출석하셔야 되니까 그 사이에 한번 구청에다 지시하셔가지고 해밀턴 호텔이 도로 정용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사유가 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점용료를 납부한 기록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한 기록이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가지고 일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예. 지금 10월 30일 오전에 박혜영 증인이 김종철 당시 경호차장이었나요? 경호처 차장과 통화를 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중대본회의 첫 중대본회의하고 아까 뭐 경호처 전화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그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 오신다. 그래서 설명을
아니지만 기관장이니까 나와야 되는 뭐 이런 통화를 한 건 아닌가. 지금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아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통화를 하신 거네. 아니요, 그래 지금 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렇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 다음 날은 현장에 오시는 거니까 그거였지 않았나. 그것조차도 사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하시네. 오히려 네, 뭐 그게 확인을 맞을 것 하셔가지고 그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예, 기억은 나지 같이 해주시기 않습니다. 바랍니다. 네. 자, 세션 7회 전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세션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세션에 참여하실 지금 참고인 아니신 분들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의 증인과 참고인을 지금부터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